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요. 어떤 분께서 저희 이제 자율구독료 어떻게 보내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저희 요 밑에 이렇게 바에 보면 저희들이 이제 자율구독료 계좌가 있습니다. 저희 이 계좌가 이제 어벤져스 전략회의 이런 계좌로 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저희들 많은 응원해 주시면 저희들도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지금 이제 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논쟁이 시작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사실은 이제 헌재의 재판관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지금 헌재가 어제 공식 입장을 밝혀서 지금 뭐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재판 본질하고 상관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지금 뭐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거 지금 우리법 재판부냐 네. 라고 이야기를 했고 특히 3일 날 이게 아마 이제 지금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어떤 임명 문제 요거 결정을 이제 선고를 하게 되면 네. 꽤 이제 이게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도 쭉 이제 검토를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인용될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음. 인용될 수가 없는 사건인데 이거를 이렇게 땡겨 잡은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이제 지금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이게 인용된다라고 하면은 편향성 논란은 피할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그 임명권이라는 것이 지금 권한을 침해했는지 그렇죠. 이제 이게 쟁점이잖아요. 음흠. 국회에서는 마은혁을 추천했는데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 한다. 음. 그게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그게 다퉈지고 있는 거예요. 음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헌법 조항을 봐야 돼요. 그 국회는 추천하고 대통령은 임명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헌법에 임명권이 있잖아요. 음흠. 그리고 중앙선관위 규정을 보면은 거기에는 국회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국회에서 선출한 게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규정이 헌법에 없어요. 두 가지가 다르게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의 임명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냥 국회가 선출하면 그냥 돼요. 네. 위원이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헌법재판소는 임명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조항을 보면 다른 헌법 조항에 대통령은 공무원에 대해서 임면한다라고 돼 있어요. 임면. 네. 네. 그러니까 임명권과 면직권이 다 있는 거예요. 음흠. 근데 만약에 이거를 권한 침해다라고 해가지고 결론을 내면은 헌법상의 두 가지 조항 자체를 헌법재판소가 날리는 거예요. 오. 말이 안 되잖아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법률이나 어떤 행위들이 위반되는지를 따지는 거지 헌법을 개폐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근데 그렇네요. 이거를 만약에 권한 침해다라고 한 순간 헌법 조항을 자기들이 날리는 거예요. 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검토해도 이건 권한 침해라고 판단을 내릴 수 없고 만약에 내리면 오히려 그거에 대한 후폭풍이 너무나 셀 것이다. 그리고 이건 저만의 해석이 아니라 그 우리 헌법학계의 거두인 허영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네. 정말 유명하신 분이고 이분은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산파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그랬어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 보고 진짜 놀랬다. 4대4로 보고서 이념지형에 따른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마은혁에 대해서 임명하라 그러면은 사실상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임명하지 말라고까지 그렇게 세게 헌법재판소의 산파이신 허영 교수님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네. 놀랬어요. 진짜 이 정도로 세게 쓸 정도면은 지금 헌법재판소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분이 근거로 된 거는 헌법재판소는 비강권 재판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쉽게 말하면 누군가가 죄를 지었어요. 법원에서 징역 1년 땅땅 때리면은 그 사람은 자기 발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누군가 잡아가요. 그렇죠. 강제로 집어넣어요. 민사에서도 1,000만 원 배상 땅땅땅땅 때렸는데 임의로 상대방한테 돈 안 주잖아요. 강제 집행해요. 이런 이제 강제력이 따라요. 다른 재판들에 대해서. 근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만약에 권한 침해다라고 했을 때 최상목 권한대행이 알았어요. 근데 나 임명 안 할래요. 이러고서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임명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어요. 근데 허영 교수님이 아예 그걸 써버렸어요. 비강권 재판이라는 점 이런 거를 명시해가지고 따르는 게 오히려 위헌성이 있다는 식으로. 와, 이제 오죽하면 그 교수님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비판하고 따를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이 논란은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허영 교수가 저희 이제 문화일보에 칼럼을 쓰는데요. 그 한 대목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건환 대행이 2명의 재판관을 임명한 것부터 헌법상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월권적 행위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도 한권한 대행보다 민족 정당성이 더 취약한 이순희 권한 대행자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은 더더욱 허용되지 않는 일이다. 그동안 국회가 추천한 3명의 대법 재판관은 여야 각각 1명 추천하고 여야 합의로 나머지 1명을 추천하는 것이 국회의 오래된 관행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 관행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2명을 추천해서 이 관습을 어겼다. 헌재 구성에 관한 이 권한쟁의 사건에서 헌재가 자신의 속보이는 목적 달성을 위한 결정을 한다면 누구도 그와 관련된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확립된 법 원리를 어기는 것이다. 헌재는 헌법소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이제 그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그 최권한 대행 입장에서도 이거 지금 너무 빨리 결정하는 거다라고 해서 지금 의견서를 내겠다고 그러니까 네. 또 그걸 또 뭐 안 받아들인다고 그러다가 이제 빨리 뭐 한번 내보라 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뭐 결론은 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결론을 났으니까 사실 이 선고 날짜를 잡은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변론 제기 신청이라 그래서 재판 더 열어달라 그랬는데 그걸 기각해 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선고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고한다는 거는 의도가 지금 뭔지, 근데 저는 아무리 해석해도 이거는 인용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포인트로 봐야 되는 게 권한쟁의 심판은 그 탄핵 심판이나 위헌 법률 심판하고 또 다른 점이 정족수가 달라요. 네. 그래서 우리 6명이 인용해야지 탄핵이 되거나 위헌이 되거나 이렇게 된다고 그렇죠. 알고 계시죠? 근데 권한쟁의는 다수결이에요. 다수결. 과반수. 과반만 넣으면 된다. 5명이면 돼요, 여기서. 아, 근데 5명만. 네, 그러니까 이제 허영 교수님도 그런 것들이 걱정되시겠죠. 왜냐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서 인용이 4명이나 나와 어떻게? 이게 참 저도 이 판결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도 이해가 안 4명 돼요. 나온 거는. 이것도 한번 짚어볼게요. 네. 왜냐면은 4명이 나올 수 없는 게 저는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 사건 그 구도를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이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파면할 정도에 이르러는 중대한 위반이냐 이렇게 네, 보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중대한 위반이라고까지 4명이 본 거예요. 네. 근데 그 이틀밖에 일 안 했잖아요. 맞아요. 이틀밖에 일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그거는 그 내용이 의결을 했다는 거예요. 의결. 그럼 그 의결이 법률이나 이런 거에 뭐 위배돼 가지고 의결 자체가 무효다 이런 거는 다루어진 적이 있어도 그런 의결을 했기 때문에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다 네. 이런 건 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리고 또한 그거에 대해서 근거로 삼는 게 법원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뭐 취소된 적도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용된 적도 있어요. 네. 그게 그냥 그런 2인 체제에 대해서 적법으로 된 판결도 있고 위법으로 된 판결도 있어요. 두 가지가 지금 혼재예요. 그럼 여기서 봐요. 두 가지가 혼재하고 법원의 판결들도 엇갈려요. 그럼 이게 위헌 위법이라고 보기도 어렵겠지만 보다고 하더라도 중대해요? 법원들끼리도 모르겠는데 네. 법원도 모르겠는데 그럼 일을 하지 말까요? 대법원 선고 날 때까지. 그러니까 중대하다라고까지 한 거는 이건 굉장히 이념지형에 따라 가지고 좀 편파적인 결정을 내린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적어도 누군가가 중대에서 파면까지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밝힐 사건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4명씩 나와버리니까 그럼 4명은 확보되고 1명만 더 넘어가면은 이게 권한쟁의도 인용되는 거야? 라는 이제 걱정이 드는 거죠. 자, 근데 뭐 안 지켜도 됩니다.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한 결정 아까 우리 구문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만은 이 마은영 임명해라라고 하면 뭐 최대행은 저 바빠서 임명 못해요. 그러면 뭐 깨끗하게 임명을 안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만은 아마 이제 그거를 근데 헌법재판소에 그 결정이 났는데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안 지키면은 그럼 이제 그걸 사유로 해서 민주당이 그걸 가지고 탄핵한다고 이제 이럴 수는 있겠죠. 네. 제 손에 장을 지식해요. 절대 이제 탄핵 못합니다. 이제 민주당은 탄핵 못해요. 그렇죠. 네, 이제는 탄핵했다가는 이제 본인이 죽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아마 탄핵은 하기 힘들 겁니다. 더군다나 뭐 실용주의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그래서 거기가 아주 정말 점입가경 이제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자, 어쨌든 이제 다음 주 재판은 이제 화요일 날 열리고 이제 목요일 날 열리는데 꽤 아마 이제 이때부터 아마 좀 논쟁이 많이 붙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김용현은 대통령이 뭐라 그러면 이제 생각이 났어요. 네 그래요 뭐 따라갔는데 네. 지금 나오는 이제 앞으로 나오는 증인들은 전혀 대통령하고 지금 진술이 다른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은 뭐 그냥 겁주려고 했어요. 이거 뭐 그냥 바로 해결될 줄 알았어요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들이 받은 지시사항은 정반대의 지시였고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재판에서도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8건의 문건을 갖다가 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 그다음에 경찰청장한테 다 줬잖아요. 네. 그게 결국은 뭐냐면 이 계엄을 빨리 끝낼 생각이 없었다. 계엄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지속시키려 했다. 뭐 그런 증거로 좀 분명히 좀 또 구성될 수가 있는 문제 그럴 수 아니겠어요? 있죠. 왜냐면은 사실 뭐 이게 경고용이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필요한 행동만 하면 끝나는 문제잖아요. 네네. 군대 데리고 국회 갔다가 그냥 빠져나와 이러면 끝나는 문제였는데 네. 그런 식의 지시였냐? 거기에 배치되는 증거들이 이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탄핵 증거로 들어올 테니까 이제 네.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헌재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 진실 공방 이제 그런 거가 사실 보기 고통스러웠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꽤 나올 수 있죠. 네. 자, 저희는 이제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